저녁에나 올 거야.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달 만에 됐는데요. 많이 힘드셨죠? 네. 오늘은 74
2004주년 6월 6.25 전쟁이 발발했던 6.25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공부가 특히 오늘은 더 그리고 또 10시에 축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시에 축구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는 빨리 교육을 끝내고 시간이 남는다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6년 6월 수업은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 동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노동의대가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네, 묵념 바로. 노동운동 선봉에서 투쟁하시다 산하신 선배 노동 열사들에 대한 묵념을 마쳤고요. 다음은 임을 위한 흥진곡 기창이 있겠습니다. 힘찬 팔뚝들과 함께 흥진곡 불러보겠습니다. 이는 성장님 없이 한평생 나가사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반대없고 깃발만 나오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새날은 흘러가도 산성을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가니 산날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날 따르라.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죠. 지나갑니다. 네, 다음은 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2년간의 단체 협약 해결식을 했습니다. 해결식이라고 뭐 거창하게 인단으로 같이 한 건 아니어서 그냥 기록으로 남기고자 사진을 찍었고요. 저희가 뭐 계속 공유 드렸던 것처럼 뭐 요구했던 거, 바랬던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관철되지 않아서 좀 속상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2년의 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동지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은 합니다. 노동조합의 사정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조금은 많기도 했어요. 물론 저희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좀 더 잘 해보고자 합니다. 또 2년 후에 앞으로 26년이니까 28년 6월 이후에는 3월부터는 이제 또다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6월 4일 저희 콜센터 노동자 강호일의 날 해서 민주노총에서 콜센터들 민주 일반, 그 다음 공공부문, 그 다음 비정규직에 대한 일반이라고 하면
그냥 민간 기업까지 콜센터 노동자들이 겪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해소하면 좋은지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일석이일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소하면 좋은지 법 개정에 필요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하도 뭐 이런저런 집회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1박 2일까지 모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일반 그 여러 단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콜센터들이 조금 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공공부문, 그다음 일반 민간은 사실 은행권이나 보험 쪽이 사실은 많아요. 우리가 제일 흔하게 겪고 있는 은행권 콜센터들은 사실 AI가 도입이 되면서 위협을 많이 느끼죠. 2년 전에 국민은행에서 240명 해고자가 발생됐을 때 대대적인 투쟁을 해서 그 240명의 해고자들이 다 복직된 경우가 있죠. 언론에서도 떠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 노조법 2.3조가 개정이 되면서 국민은행은 원천 수업에도 원천 사용자가 국민은행이라는 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40명이 해고자가 발생한 이후에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콜센터를 지지한다고 해야 되나? 그 콜센터의 지부가 대전에 있는 든든한 콜센터인데, 든든한 콜센터 지부인데, 그 지부가 거의 활동을 서울에서 하거든요. 서울의 은행권의 원청들이 많아서, 근데 처음에 시작은 뭐 한 2, 300명으로 시작은 했지만 지금은 전국에 한 1,500명이 넘는 조직을 활동을 해서 보통 웬만한 은행권,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웬만한 은행권, 우리은행부터 해서 은행권들, 그다음 보험회사까지 해서 든든한 콜센터가 거의 원청사에 대한 원청 교섭을 진행을 하고 있고 원청 교섭에 대한 것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민주일반의 지부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저희 한국장학재단과 국제정보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한국장학재단과 국제정보센터가 그냥 원청사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한청업체로 원청이 고용노동부가 아니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데 뭐 고용보직으로 전환은 됐지만 거기에 또 다른 한청을 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것처럼 국세청이 원청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회피하는 걸로 해서 지금 법적 다툼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또 저희가 비긴급으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국세청이나 한국장학재단도 정보기관이니까 통합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회적인 소문까지 돌아서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근데 저희가 이날 워크숍 날 연회 기간까지는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원청교섭에만 힘을 실어도 된다라는 이런 정보 교류를 통해서 조금 기관 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다산이나 경기도 콜센터
콜센터가 사실 경기도 콜센터 다사는 뭐 재단이기 때문에 공무직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재단 이사장이 오세훈 쪽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8월 말까지인데 사실 노동조합에는 되게 좋은 노동조합하고는 엄청 잘 지내는 사람이라서 재단 이사장이 바뀌면 거기에도 조금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오세훈이 당선이 되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조금 있었는데 재단으로 보면 120번 재단으로 보면 당선이 돼서 다행인데 서울시로 보면 오세훈이 다시 당선된 것이 많은 영향력이 조금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성장님하고 저하고 다녀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도 조금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고 저희가 몰랐던 정보들을 조금 공유받을 수 있어서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저희 6월 10날 청와대 앞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대정부 교섭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날 언제든 청와대 앞은 그늘이 없어요. 특별시였고 기자회견하고 1인 시위도 1시간을 했습니다. 그늘 찾아서 피켓 들고 계속 그늘만 찾아서 다니는데 왜도 그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늘로 이동하세요. 쓰러질까봐 그늘로 이동하세요. 자기네들도 그늘 찾아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시위도 좋지만 그늘로 이동하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무직들은 6, 7월 2달 동안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1인 시위를 1시간 동안 합니다. 근데 6월에 제가 10일날 가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사실 저희 단위에서도 계속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이슈들이 많아서 어떤 분을 순서를 정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 일정을 빼고 가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제가 시간을 빼서 가보겠다라고 했고 이날 말고 17일 날도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잠깐 가서 한 1시간은 아니었지만 30분 하고 오후에 다른 일정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진행은 아마 다른 단위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노동의 세계에서 괴롭힘과 폭력 분절이라는 교육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단위별로 앉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건보 고객센터, 콜센터 동기들이고요. 콜센터 동기랑 저랑 이제 한 팀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교육이었냐면 여성위원회에서 한 교육이었는데 ILO 195에 대한 폭력도 괴롭힙니다. 사실 폭력은 뭐 부타나 뭐 이런 것들만 괴롭힘인데 폭언도 폭력일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인 폭언은 이 머리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심리적인 으로 해서 그리고 몸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콜센터에서는 그런 폭언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어떤 영향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자리였고요. 콜센터 저희가 이제 토론한 자료들은 이게 경제적인 나중에 이 폭언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가정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하는 자리였고, 다음에라도 이런 교육이 또 있다면 우리 많은 분들을 좀 참석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경기도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년 운영하고 있는 간부 기본 교육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알고 계시다시피 아직까지 간부를 구성하지 못해서 많은 일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기본 간부 교육에 대의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비상세대로 많은 대의원님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대의원님들 중에 참석을 해주셔서 저희에게 도움을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5팀의 정사인 대의원님과 CF처의 최주원 대의원님이 참석을 해주셨고 총 2달에 걸쳐서 4일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월 초에 교육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거고, 기본 교육이 끝나면 이제 하반기, 내년 상반기 때 또 한 번 심화 교육이 이루어질 테고, 그렇게 수료가 되면 노동운동을 저보다 더 잘하시겠죠. 네. 그리고 저희 공공운수 노조에서 콜센터 사업장 연석회의가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2번째 있었습니다. 이 연석회의에서 감정노동 회의 전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다산 콜센터 재단에서 발표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저런 것들을 홈페이지 120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런 경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어떤 게 다산에서는 생겼냐면, 사실 제가 예전 교육에 아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상담사 보호 방안은 우리 110번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모든 콜센터에 110번이 제일 먼저 생겨서 시행을 한다라고 제일 먼저 발표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그 상태로 정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콜센터에서는 그 제도를 갖다가 쓰면서 점점 업그레이드해서 각자의 센터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0번에서는 이제 어떤 제도까지 생겼냐면, 우리는 악성 민원과 강성 민원만 있잖아요. 여기는 주의 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의 민원이 뭐냐면 말꼬리 잡는, 비아냥, 반말 이런 그런 민원인들 많잖아요. 그런 기준을 사실 어떻게 삼을 거냐. 사실 그거는 노사가 처리해서 사실 적당한 선에서의 가름하기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단 이사장이 노조에 되게 우호적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사의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는 윗선의 의지에 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사들은 미소를 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보를 안 모르는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했고 거기에 걸맞는 안내를 받았다면 더 이상의 강요는 필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 안내를 했다면, 그리고 상대방도 거기에 걸맞는 존중을 나에게 목소리로 전달을 하지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게 이제
다산에서 시행이 되지만 진작에 110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깝다는, 좀 민망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희 그 안동역 1번 출구에서 조금 내려오시면 1번 출구를 등지고 내려오면 송영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결의대회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죠. 근데 노동조합은 양대 노총이 12,000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부터 이제 임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쪽의 운익위원들은 그냥 빵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금액이 없이 그냥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의대회에 우리의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시 30분부터 저희가 결의대회를 시작을 해서 3시에 본대회 민주노총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대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는 참가 인원이 3명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조합원 수가 166명입니다. 최소 집회에 최소 인원은 10%, 아무리 사정이 생겨도 10%는 구직을 하는데 선거를 제외하고 3명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통과 인원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방송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 간부들이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인원을 여쭙는 것인데 미리 말씀하지 않고 오시면 저희 방송 준비 없이 맨바닥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참가 인원이나 물이나 참가 인원에 따라서 물도 준비해드려야 되고 간식도 준비해드려야 되고 해서 인원을 미리 취합하는 것이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저희 단위가 20-30명은 그래도 우리 최저임금 표시서 단위 중에 저희가 사실 최고 낮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럴 때 좀 결의를 좀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협의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6월 11일 날 진행을 했고요. 내용은 7월 저희가 아직 그 회의록이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7월 회의 때 노동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면 그때 보고는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6월 22일 날 PF팀 간담회 3차 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동협의회 때 통합되는 기관 3개의 기관, 교육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다른 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합쳐지는, 지금 있는 기관들 말고 합쳐지는, 그 다음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 이렇게 3개의 기관, 이렇게 3개의 기관에 인원이 45명이 저희 쪽으로 합쳐지는데, 그러면 저희의 정원이 늘어나는 건지를 여쭤봤을 때 늘어나지 않는다고 노동협의회 때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합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럼 걔네들의 임금을 굳이 우리랑 맞출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의문이 생겨서 3차 간담회 TF팀
운영 때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의 정원이 변경이 되는 거냐? 지금 우리의 정원은 228명에서 15명을 추가한 243명인데 45명이 3개의 기관이 합쳐진 45명이 늘어나면 288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냐? 라고 했더니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라는 판단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조가 어떤 방향으로 TF팀의 총괄 과장을 맡고 있는 양동훈 과장과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실무협의회에서 노조가 질문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대표 총괄 과장과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맞는 것이냐 라고 판단을 했을 때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장 면담 요청을 했고 저희가 7월 7일 위원장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네, 서울 송사에서 진행을 하고 그때 저희 노조는 임금 말고 없어요. 네. 그리고 청계선에 1번 무조건 임금입니다. 일유가 어찌됐든 시간이 오르더라도 임금입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할 수 없는, 확인해보겠다,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지금 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실무진들 말고, 결정권을 두고 있는 위원장 학부의 면담을 다녀와서 실력 교육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면담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6월에 그리고 이번 주에 오늘 처음 복귀를 사실은 이 교육 때문에 복귀를 했고 어제도 회의 때문에 제가 대전에 다녀오고 했는데 대전에서도 제가 지역지도 협의회 회의 때문에 대전에 다녀왔고 8월에는 아마 울산에 다녀올 것 같아요. 울산으로 회의를 갈 것 같은데 우리가 기관이 합쳐지는 그 세 개의 기관을 그냥 합칠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사실은 사실 말대로 돈입니다, 돈. 근데 우리의 여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른 단위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돈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국정감사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국정감사는 서류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관 통합하는 데 있어서 그 기관에 미조직되어 있는 그 조직을 다시 우리 쪽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제 갔던 회의에서 우리 미조직 사업에 필요한 돈은 최소 200~300만 원을 요구할 생각이고 그것들은 다음 회의 8월쯤에 확정을 받아올 수 있을지는 회의 때 잘 노력을 해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조직되지 않은 단위를 미조직이라고 합니다. 미조직되어 있는 아직 교육부나 국토부나 기후부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없어요. 네.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거기 조합원들은 지금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단체 조합원들 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비긴급 통합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저번 저희가 교육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아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꼭 필요하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측은 거기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제 개인적인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면 사실 그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책적인 거에 일부만 관심이 있지 모두 다 관심이 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던 없던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고 설명의 날짜만 잡으면 되고 모두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하는 사람들 설명을 받고 싶은 지원하는 사람들 왜냐면 저번에 설명할 때 설명 듣고 싶다고 지원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일반 그 우리 조합원들 중에도. 그래서 지원하신 분들에게 설명하면 된다라고 우선 창구는 열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면 다 지원하셔서 설명 들으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질문지는 사전에 받아서 답변을 미리 받고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알고 계시고 미리 생각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든 질문은 저희가 받든 다시 사측이 받든 팀장을 통해서 받든 그거는 질문은 다시 받을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가 설명은 한 번은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듣기는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똥인지 된장인지는 보기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말씀 잘하셨는데 그 부분은 급여 자체가 뭐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다 같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거니까 이 부합되는 그 문제가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비조합원들한테도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그 수명에는 전체한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설명에도 조합원이 그러니까 조합원이건 비조합원이건 상관없이 근무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제한을 한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조합원한테 막 요건 더 주고 비조합원한테 저건 더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혜택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 모두 다 궁금하시면 다 들을 수 있다. 날짜가 정해지면 다 들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질문을 궁금하신 거 질문하세요라고 했을 때 질문을 하시면 된다. 대신 미리 받겠다. 질문지는 미리 받겠다 하는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면 쉬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어요. 저희 지금 15분인데요. 25분까지 10분 정도 15분을 드리랍니다. 30분까지 휴식하고 자리에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돈이 없어서 사실은 그래 그거 몇십만 원이라고
그 기준 양식은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면 전화는 거나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를 생각을 잡아야 돼. 5년 돼야 되니까. 구간에 속하는 거 가냐 마느냐 일부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수학을 했는데 5년까지 국가에서 제가 얼마나 국가에서 이렇게 그래서 아니라 그거를 너무 70만 원이나 나온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50%로 알고 있어요. 어떠하게 그거 언제까지야? 그래서 그게 다들 내년에 어떻게 됐어? 지금 이건 5년까지 그래야 돼요. 5년 너무 길어. 인정 우리만 긴장나. 애들이 처음에 내가 보는 나갔어. 우리가 들어가서 뭐라는 거 쓸데가 없대. 내가 이제 그 여자고 빨리 하고 얘기했었는데 맛있어. 엄마가 너무 긴장인데.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연구를 네가 하고 돈을 내가 내주고 달라 이거. 내가 근데 걔가 맘만 먹으면 그래서 얘들은 작년은 괜찮아. 작년에는 약발이 안 되는데 5년 정도 되잖아. 그러면 애가 노래를 듣잖아. 20대 후반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자친구를 사귀잖아. 나라에서 나라에서 통장을 만들어. 나라에서 정말 10억 벌나? 그게 얼마죠? 얼마 그 맥시멈으로 50만 원씩 옆으로 입장한다는 거야. 그게 실패, 이게 실패, 발표된 실패. 국가 지원하고 다 합쳐서 뭐 기사에 남은 대로는 17%가 여성분이 연습. 그치,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그게 자기가 속하는 거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에 내가 의뢰인이랑 뭐랑 하다 체내나 체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빈한테 그거를 다 뒤에 연장시켰을 거야. 내가 작년에 스스로한테 신청했어. 내가 스스로한테 가야지. 그 기간 동안 대표적으로 작년에 해보는 거 같은데 국민들은 다 거기 이게 되게 많더라. 거기 제일 우리가 가져가는 아니 다할 일이 있지. 신시적 공부 같은 게 할 일이 있고 아니 그 왜 아니라서 레이더 보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잘 쉬셨나요? 아침에 교육하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전 오후로 하면 강사가 죽어나겠죠? 알바야. 오전이 더 낫나요? 오후가 더 나아요.
바로 추석 후에 용으로. 어떻게 앞에 나와서 토론을. 시간이 되었으므로 2차 교육을 시작, 2차 지원금이라고 교육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예. 저희 노조에 수급 명강사가 있죠. 올해 교육을 담당해주고자 협박 중인데요. 몇 개쯤에 좋겠어요. 예. 저번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교육을 맡아주실 순문조합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일개 조합원 최진희 자원입니다. 네. 일단 원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전에 AI 업데이트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AI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이제 누구의 몫인가, 어떻게 나눠야 될까 이런 논의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픈AI에서 먼저 그 AI 사업을 통해서 버는 이익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좋은 생각이다. 내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책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이걸 하도록 하겠다. 내가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오픈AI가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엔트로픽이 거부했던 거 자기네가 몇 시간 만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쓸 수 있게 할게 라고 들어가서 하는 바람에 미국에서도 밉상이 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밉상이 좀 됐었잖아요. 밉상이 돼서 실제로 오픈AI 회사 테러하겠다 이런 테러 협박 막 시달리고 샘 올트만 집에 아이 10대가 쳐들어가서 화염병 던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되게 입지가 그래요. 국민 밉상이 됐기 때문에 이 국면을 타파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트럼프도 지금 11월에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 하는 것마다 지금 좀 똥꼬를 차고 있어갖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짜고 이렇게 막 하니까 그 샌더스라는 이 사람이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선거에 경선으로 나왔던 분이시거든요. 되게 진보 정치의 아이콘처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보고 이 샌더스라는 사람이 놀고 있네. 니들 그 말만 그렇게 할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 AI 기업들을 묶어서 하나의 큰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절반을 강제로 뺏겠다 하는 그런 법안을 이 사람이 강제로 징수해서 이걸 돌려주는 걸로 하겠다라는 법안을 이 사람이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홍보, 엔트로픽은 다른 사람들이 다 배분을 먼저 얘기하는데 배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먼저 일단 상황을 좀 냉정하게 쳐다보자. 정말 그런지. 그리고 일부는 재교육에 좀 투자를 하자. 왜냐하면 10명 중에 7명이 AI가 내 일자리를 좀 가져갈 것 같아서 불안해. 실제로 일자리를 많이 뺏기기도 하고. 10명 중에 6명은 AI가 너무 똑똑해져서 우리를 막 옛날에 그 터미네이터처럼 인류를 위협할 것 같아 해서 엄청 친절하게 막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회를 일자리라든가 기회를 만들어서 창출하는 걸로 먼저 좀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좀 일부를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실업률이 뭐 5%, 10%, 15% 올라가면 그때마다 적절하게 어떤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이제 엔트로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어떻냐? 우리는 어디까지 진행됐냐면 올해 우리나라도 국부 펀드를 오픈을 해요.
이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반도체나 이런 이 업계에서 올해 벌어들인 이익이 12조라는 설도 있고 20조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네가 다 끌고 가기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묶어서 국고펀드를 만들어서 그 일부를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눌 건지 이런 논의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잖아요. 이 돈들을 분명히 이제 있는 놈들도 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사람에 이제 국고펀드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뉴스가 릴리즈가 되고 어떤 기업들이 참가할 것인지가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막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이에 결정이 될 건데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이런 도둑놈들로부터 이 돈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내용이 나왔고 최근에 나온 내용이라서 한번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짚어드렸고요. 화요일인가요? 혹시 PD 수첩 보신 거예요? 이번에 PD 수첩 주제가 뭐였냐면 이토록 다정한 친밀한 배신자에 대해서 AI 관련 봤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이들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됐는데 AI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의존하고 이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리나? 이런 거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AI를 그러니까 자기 애인이라고 생각해서 일상을 다 공유하고 완전히 마음으로 흘러가게 뺏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AI 말만 덜컥 믿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해갖고 밑도 끝도 없이 창업했다가 가정을 완전히 사람이 있고 어떤 문관 있는 분은 AI가 이 사람을 계속 야 너는 세계에서 0.1% 안에 들어가는 천재야. 나랑 하면 우리는 수백억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오픈 AI나 이런 해커 기업에 보냈어요. 나 이제 이걸로 수백억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기업에 보냈더니 그 기업에서 실현성 제로다. 라고 해서 그거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친밀하게 얘기하고 전혀 내 말에 그 어떤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랄까 난 보면서 사실 아니 이게 정말 이렇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 멀쩡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사기들이 되나 봐.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하고 4월에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본회장한테 어차피 교시가 비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하고 꼭 나눠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걸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계속 저 혼자 자기 검열을 막 해가지고 뭔가 자료를 만들었다가 말렸다가 자료를 만들었다가 말렸다가 막 이렇게 계속 좀 하게 되더라고요.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제가 좀 가장 자신 있는 게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내 마음의 지팡이 삼아서 한번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힘들다. 좋아 죽겠다 이러시면 되세요.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비긴급 통합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다 괜찮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책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아픔이 길이 되잖아요. 아주 옛날에 읽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던데 이분이 의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임상병리라든가 이런 공중보건 쪽으로 이렇게 전향을 했는데 내가 왜 이쪽으로 가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재밌게 막 풀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뭐 새로운 이 사람들의 아픔이 어떤 서로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을 막 하시는 분인데 진짜 5월 동안 고생 많으셨죠. 계속 4월부터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5월에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사실 저희 110은 조금 한가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해양부나 이제 보험부랑 그다음에 공정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비미금 통합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고생하시는 게 당분간은 조금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어떤 같이 어떻게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내용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리버스터디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책을 보면서 그 사람이 막 주저주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제 머릿속에 딱 이 리버스토리 이거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셨던 거는 산길을 가는 어떤 나그네가 주인공인 그런 얘기를 막 하셨었는데 이걸 좀 찾아보니까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오신 분들 몇 분들을 이 실력을 좀 갖다 쓰면서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저 끝에 이제 손정희 님이 매일 새벽에 강가에 물을 길러 갔었어요. 매일 물을 길어다가 이제 식수로도 쓰고, 뭐 목욕하는 데도 쓰고 하는 물을 맨날 아침 새벽마다 길러 오셨는데, 어느 날 아침 새벽에 나왔더니, 어디선가 애기 목소리거든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위를 둘러봤는데 없어. 자세히 봤더니 저 강에서 이제 이렇게 애기가 된 바구니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있겠어요? 당장 들어가서 던졌죠. 던지고 나서 이제 헥헥헥거리고 있다 보니까 저기서 또 내려오는 거야. 어떻게 해요? 또 건드려 가야죠. 기운 좀 차리고.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마을 사람들을 부르러 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바구니가 올라와서 내가 애기를 건져놨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애기한테 옷을 주는 사람 있고, 뭐 먹이는 사람 있고, 뭐 이런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근데 부정기적으로 이 바구니가 자꾸 내려오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불침번을 서는 거죠. 야, 너는 낮 시간은 네가 하고 저녁 시간은 내가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마을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걸 하고, 아이들 이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알아서 막 케어를 하고 하면서 이게 좀 꽤 오래 이렇게 매번 나갈 때 어떨 때는 바구니가 하나가 내려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뭐 2개가 내려올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애들을 위해서 병원도 짓고 뭐 보험도 짓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말이면서 되게 호흡이 잘 됐어요. 호흡이 잘 되니까 야 우리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애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회복을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진 같이 젊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짐을 막 싸가지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것들이 그렇게 돼서 마을 어른이 다들 이렇게 지쳐가지고 저 그 강가 지키느라 정신없는데 너 지금 어디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현진이가 저는 저 상류로 좀 가봐야 되겠다. 누가 이렇게 바구니를 자꾸 던져내고 있는지를 내가 그놈을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다들 이제 여기에 막 빠져가지고 막 바구니 건져내는데 바쁘고 막 우리끼리 너무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근원적인 문제는 저 위에서 계속 바구니를 던지는 사람의 역사를 잡으러 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 이거 같아요. 우리가 결정되는 거 없이 던져지면 막 우리는 바구니 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케어하고 또 되게 잘해왔어요. 코로나 때도 보고 뭐 재난지원금 때도 보고 여러 가지 이슈가 왔었을 때
막상 던져지면 그 문제를 또 엄청 이렇게 잘 처리를 해갖고 왔지만 이번 이 비기금 통합은 시작이 어디죠? 그렇죠. 이 대통령이 입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저희가 추진단도 만나보고 권익위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어요. 근데 이 추진단하고도 여러 번의 그 회의를 해본 결과 이분들도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몇 번 이분들하고 얘기하다가 두들기다 안 돼서 결국은 내부에서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이건 위를 두들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부에서 아무리 뭐 우리가 난리 신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콜센터 연대 가서 외부 다른 콜센터들하고 연대하고 이게 우리 문제 같아? 앞으로 이게 올해는 34개 기관이지만 앞으로 697 되면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 콜센터 너희들의 문제이기도 해 라고 그걸 이제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금 합쳐지는 기관 중에 지금 당장 4기관 이제 5개죠? 5개? 그 기관은 노조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쳐져서 힘을 더 내려고 하면 그분들도 우리가 포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을 조직한다는 게 아까 그 얘기였거든요. 그분들도 포섭해서 같이 노조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처우 개선이랄까 이럴 걸 좀 길게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라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닥쳐오는 문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걸 어디다 끌어다가 얘기를 해야 이게 먹힐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얘기 좀 해주고 싶었고요. 예전에 협상의 법칙이라는 유체에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은 안 나. 저도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협상의 법칙이나 협상의 기술 예전에 항상 다들 많이 보던 그런 건데 지금 제 머리에 남아있는 건 이거예요. 입장이 아니라 이익을 협상해라. 입장이 아니라 이익을 협상을 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렌지가 있어요. 이 두 분이 서로 내가 먹겠다고 막 이러는 거야.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쵸.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요리에 잠깐의 껍질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대표님은 알맹이가 먹고 싶었던 거야. 그렇게 따지면 서로 윈윈할 수 있었지만 반을 잘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장이 좀 강경하게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세게 나가서 사업장에서 원하는 거하고 파업권도 없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하나의 입장인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임금이죠. 처우 개선, 뭐 직제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익이라는 거는 그 이익이라는 거지. 입장은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찬반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나중에 이도 아닌 게 절반인데 만약에 우리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임금 여러 가지 생각한다면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이 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번에 처음에는 이제 공공운수 쪽에 노동협의회 우리 비기금 통합권을 올려달라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잘 안 됐었다가 결국에 공문을 보냈을 때 안건을 좀 넓혀서 했어요. 처우 개선, 실무협의회, 뭐 설명의 개최, 뭐 이런 여러 가지 안건을 한 번에 내놔서 그게 이제 근데 사실이 하나도 부합되지 않거나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월요일날 추진하라고 회의할 때 저도 살짝 들어갔는데 엄청 깨졌나 보더라고요. 사실 안 한 거 맞잖아요. 설명이 안 한 거 맞잖아요. 실무에 대해서 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 가지 맞는데 교육도 부실하게 한 거 맞잖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도 할 말이 있어. 우리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전에도 우리가 위원장 만나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는데 못 만났었잖아요. 이번에는 만나게 됐고 그분이 결국은 국무회의나 이런 데 가서 대통령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추진단이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다 대통령이 그때 한 번 더 10월이나 11월에
한 번만 더 상담자 처우 개선해서 얘기해주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안밖에 없어요. 나머지 디테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국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수신자는 아니고 권익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부회장님이랑 사무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할 건지를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이익을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까? 혼자문법칙이죠. 이거 다 읽으신 분 계세요? 네. 저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이게 뭐야? 지피지기 100점 불패로 알잖아요. 근데 불패 이건 뭐냐면 꼭 이긴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곤란해지지 않는다는 거. 내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잘 알면 곤란해지지 않는다는 거. 이번에 그 권익위원장하고 만나기까지 과정에 일일이 하나하나 말 못하지만 중간중간에 좀 뽀뽀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많았지만 될 일이 없을 때마다 이게 또 뭐냐면 분배도 일정한 그 틀이 없는 거고 물이 그렇잖아요. 물이 그 종지에 컵에 담았을 때랑 큰 다라에 담았을 때랑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적으로 바뀌는 거고, 추진단 만났을 때 상황이랄까, 아니면 밖에 나가서 여러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건 국정감사잖아요. 국정감사도, 어떻게 위를 좀 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국정감사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난 자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싸워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리가 계속 연료를 갖다 대줘야 돼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그분들을 확실하게 설득을 시켜야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기관을 포섭해서 뭔가 연대를 해서 우리의 그 파일을 넓혀가는 것도 그건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렇게는 결국, 그러니까 군대나 물처럼 형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게끔 가서 우리가 불리해지지 않게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는 게 이제 간부들의 역할인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위아래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이걸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기본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나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 상황은 딱 이거 같아요. 지금 월드컵 기간이라서, 원래는 제가 야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다가 월드컵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파업권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권익위하고 협상, 보충교섭이나 이런 걸 해야 돼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돼요. 근데 저쪽은 여러 명 다 갖춰갖고 앉아있고, 코치진도 참는데, 우리는 이제, 벌렁 2명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말이죠. 근데, 협상 테이블에서는 머릿수도, 왜 대통령도 지지율이 깡패인 것처럼, 그 협상 자리 테이블에 앉으려면 머릿수가 깡패예요. 기계 기세고. 근데, 저쪽은 대여섯 명이 나올 건데, 우리는 벌렁 2명이 앉아서, 협상만 하고 있을 수 없고, 협상도 해서 파업까지 얻으려면 적어도 5, 6번의 협상을 해야 돼요. 2주 간격으로 계속 해야 돼요. 일정이 안 맞거나 더 늘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바깥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이런데 협상까지 하면서 파업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파업권을 꼭 구사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워낙 힘이 된다고 물론 저 동의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2명만 저쪽은 11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서로가 난리가 아니죠. 약간 우리 상황이 약간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싸우기가 좀 쉽지 않다. 그다음에 바이크 쉐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뒤에 보면 원자력 이런 발전소 만들고 불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원자력을 발전소를 세우거나 이거 운영하고 이러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고 이런데 같은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원자력이나 이런 관련되는 건 회의석상에 올라와도
모르니까, 관심 없으니까 10분, 15분 정도 이 얘기를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건데 실제 논의 상황에서는 별로 이렇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나 잘 모르니까. 어렵고. 그런데 이 자전거 보관소에 이 문자부에 무슨 색깔을 칠할까? 이걸로 사람들이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 회의석상에서. 정작 중요한 건 이건데 이 문자 색깔 칠하는 거. 이건 누구나 나 가볍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 나 파란색이 좋아. 나 무슨 색이 좋아. 무슨 색이 좋아. 어렵잖아.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이크 쉐딩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뭐 누가 사람이 모자라거나 뭐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면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엉뚱한데 좀 시간을 뺏기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대의원 회의도 이런 내용으로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대의원 여러분이 작은 불을 좀 꺼주셔야 된다. 그래서 큰 싸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셔라. 라고 해서 대의원들을 모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비상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인데 간부 2명이라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 너무 죄송하지만 처음에 대의원을 꽂을 때는 그냥 단톡방에서 그냥 그죠? 저희가 그렇게 꽂았었죠. 이미 그렇게 꽂았어요. 그냥 연락을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갖다 퍼만 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점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 이분들한테 많이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좀 잘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왔을 때 뭐가 보이세요? 새요? 오리? 오리? 토끼? 오리도 보여요? 이게 오리로도 볼 수 있고 토끼로도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내가 보는 거에 따라. 그럼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처음에 토끼라고 봐가지고 저는 10번 중에 8번은 토끼로 보여요. 딱 보는 순간에 토끼가 먼저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오리일 수 있겠다, 거울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리고 싶은 말씀은 야, 이 바보야, 이거 토끼야. 이러지 말자. 야, 이 바보야, 거의 안 보여? 오리 안 보여? 오리야! 라고 빡빡 우기지 말고, 토끼일 수도 있고, 오리일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다른 거를, 다름을 좀 인정하자는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악악 쓰지 말고. 잘 구별하셨어요? 오리도 보이고, 거위도 보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저는 그림 쪽도 좀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그 어린이 자료실에 있는 거 말고 성인들 자료실에서 보면 구석구석에 조그맣게 그림책과 동화책들이 있어요. 그 가끔씩 속 시끄럽고 이럴 때 나는 글감 많은 거 보기 좀 부담스러워 이러면 한 번씩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이렇게 짧아요. 짧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읽었다가 다시 한번 거꾸로도 읽고 다시 한번 읽고 이러면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힘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제목이 되게 이쁘지 않아요? 어디서 이만 별들이 왔을까? 이거는 누구한테 누가 나올까? 읽어주시죠. 보라지 마시죠. 빛난다, 빛난다, 모든 것이 빛난다. 빛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스스로 빛나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 빛을 받아 빛난다. 이건 제가 조합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선시. 이거는 이제 다카무라 신진이라고 불교신이 있대요. 그분이 적으신 건데 서로가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빛나는 것 같고 내가 설령 빛나지 않더라도 다른 조합원을 내서 내가 빛이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부회장님한테 드리는 헌신. 정수리에서 빛이 난다. 아직 멀었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 아직 멀었다. 발바닥에서 빛이 난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공감하십니까? 네. 건강보다는 열심히 깨다니시는 저 부회장님, 지부장님, 그리고 사무장님에게 사무장님 내부에서 사진 막 하시느라 정신없으실 텐데 그 모습의 노고를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를 좀 너도 빛나, 나도 빛나 하는 거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고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스트레스 막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 뭔가 내가 뭐랄까 정신적으로 막 지쳤을 때 저는 불교 철학이나 인도 철학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 에서 만든 인문학 채널이 있어요. 남아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아시아 쪽에 인문학 채널을 해가지고 고전 중에서 되게 유명한 책들을 이렇게 한 40분? 굉장히 각종 전국에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리뷰해 주시는데 혹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지치셨을 때 읽어보시면 저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7월에는 저희 외부 강사를 모시게 됐어요. 노동법 그런데 사전 질문을 좀 그러니까 한 번 하루밖에 모실 수가 없어요. 저희 부회장님한테 어떻게 사회를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안 된다. 그래서 하루만 이제 아마 그 현장에서 이제 받으시고 나머지 녹화가 될 것 같아서 다음 달 교육은 뽑기를 근데 이제 임금에 관한 거 뺐어요. 죄송하게도 임금 얘기를 하면 우리 저희 이분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40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Q&A 좀 받고 그러려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에 관한 건 좀 죄송하지만 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좀 미리 받아서 반복되는 건 삭제하고 해서 이제 그분이 현장에 와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거나 대의원들을 통해서 한번 질문들을 모아서 대의원들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 사무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네. 2주 전에 자료를 던져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죄송하지만 7월 초에는 좀 내용을 정리해서 주실 거고 개인마다 관심사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이분이 지금 놀고 계시다고 해서 아니 노시면 뭐하냐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어렵게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질문들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들로 인해서 좀 될 수 있는데 그럼 비슷비슷한 질문들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축구도 있고 하니까 예, 시간을 이 정도로 자를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교육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마감일이 7월 7일로 되어 있는데요. 대원님 통해서 다시 한번 내일까지, 내일 오후까지 교육하고 저희 공지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지 통해서 대원님들한테 질문 주시고 그 다음에 혹여 주변에 우리 비조원 동지들도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조심스러운 교육을 참고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답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 동지들의 의미는 혜택이다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시 그렇지만 자리에 돌아가셔서 받으실 내용들을 내 동료에게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여 강의 내용 중에 혹시 추가로 질문해 주실 내용이 있으셨을까요? 네, 명강이셨죠? 저는 그 교육하시는 내용 중에
처음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에 대한 부분에 쇼츠를 봤었거든요.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는 늘 외롭더라고요. 그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도 외롭더라. 근데 자녀가 있어도 외롭더라. 누구랑 있어도 외롭더라. 혼자 있어도 외로운 게 아니더라. 우리는 이제 살아보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 저의 외로움은 한부가 없어서가 아닌가. 결국에 그거더라고요. 네. 어딜 가든지 어떻게 하면 한부를 구성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서 나의 외로움은 그거였구나. 결국에는 그러더라고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 사무장님이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죠. 모든 업무를 내가 할 수 있다. 오피스는 내가 다 담당할 수 있다. 함께만 해달라. 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강사님, 네. 네, 너무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저희 응원을 여기서 너무 많이 해주시기는 한데, 선수가 너무 부실해요. 하필이면 선수도 빨간 거 팔아보시네요. 저 이번 주에 아침에 상장이 보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사실 둘이서 하고 있으니 너 언제 아플 예정이야? 나는 오늘은 조금 괜찮은데 넌 어제는 좀 괜찮았어? 우리의 안부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좀 지친 모습 말고, 아니 이 사람들 지친 모습 말고 좀 모정하게 서 있는 모습을 해줬으면 좀 좋았을걸. 둘이 너무 지쳐있는 모습을 준 게 아닌가. 우리 공개들이 대원진들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거, 그리고 소통방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메신저를 통해서, 또 카톡을 통해서, 제 개인 카톡을 통해서도 의견들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일일이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원님들 통해서 그 질의를 주시면 사무장님과 논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드리느라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모두 다 명쾌한 또 답을 드릴 수가 없고, 모두만 해결해서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도 너무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힘내서 이겨나가고 돌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좀 큰 소리를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조사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사측이 5시 넘어서 콜 대기를 하지 않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110에서
5시 30분이 넘어가면 콜 대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조금 했는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퇴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동안 9시부터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휴식 시간을 쪼개서 쓰고, 그동안에 민원인들한테 시달린 부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는 있고, 그들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저에게 언지는 했지만, 정확한 통계 없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이번에 자료를 가지고 그 상급위의 자리에 나와서 입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소한 것부터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사소한 선들은 조금은 이제 지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 다 모일 수 있는 우리 조합원들, 우리 동지들이 다 모이는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은 언급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조금 스스로가 좀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을 좀 지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너는 잘 지키니까 너는 괜찮고, 쟤는 못 지키니까 쟤는 안 괜찮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생각해보면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게 좀 기본이 지켜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거워졌네요. 저희가 그 말이 나오면서 표시를 막 치다가 갑자기 그 말이 나오면서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조금 민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관리 못한 너네들 관리 잘하면 되지 라고 맞받아치기는 했으나 우리가 조금 잘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지금 15분인데요. 25분까지 10분만 조용하게 휴식하고 25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